사차 방정식이 있는데 사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고백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모든 허근의 고백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했었거든. 그러면 일단은 모든 실근의 고백값은 어떻게 구할지 결정해야 되겠다. 모든 실근의 고백값이 혹시 누군 줄 알아? a제곱 플러스 3? 어? 잘했어. 최고차항 계수만의 상수항인데 부호는 그대로? 요 값이 지금 모든 근의 곱이야. 홀수 참에는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되고 짝수 참에 여기가 플러스여야 돼. 최고차항분의 상수항.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걸 통해서 너가 지금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인가? 근데 모든 허근의 고백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다는 얘기인가 보다. 아마 여기는 방정식이 실근 두 개하고 허근 두 개가 있나 본데 근데 여기 있는 건 지금 요 고백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그때 a의 값은 근의 공식 적용하면 a는 구할 수 있잖아. 그때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인수분해에서 실근 가질 때하고 허근 가질 때 풀었으면 좋겠는데 인수분해 되나? 돼. 지금 여기 있는 게 x의 제곱하고 x제곱을 곱한 거고 여기 있는 게 지금 a하고 a 플러스 3을 곱한 거 같거든? 근데 둘 다 마이너스를 달면은 맞아? 인수분해 되네. 그래서 인수분해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거랑 x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으로 인수분해 되거든? 그런데 a의 값이 음수라며. 그 앞에 거는 x의 제곱의 값이 a야 되고 뒤에 거는 x의 제곱의 값이 a 플러스 3이어야 되거든? 그런데 a라고 하는 값이 음수니까 여기서 허근을 가지나 봐. a가 음수니까. 그런데 모든 허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a 플러스 3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거든? 근데 보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a 곱하기 a 플러스 3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며. 근데 앞에 있는 a의 본 음수라며. 그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말은 a 플러스 3의 값은 양수였다는 얘기구만. 그러니까 a 플러스 3의 값이 양수니까 여기서는 실근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네. 제곱에서 양수가 나오니까. 그럼 결론은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의 값이 지금 허근인가? 그때 모든 허근의 고백값을 구하라고? 근데 모든 허근의 고백값은 마이너스 a니? 맞나? 맞아? 이게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볼까? x의 제곱 플러스 0x 마이너스 a는 빵인가? 여기서 모든 근의 곱은 a분의 c여서 우린 이게 궁금한 거지 지금. 그럼 a의 값을 구하자. a의 값은 지금 뭐가 있죠? 그런데 a는 음수라며. 근데 여기는 a의 값은 둘 다 음수인 것 같은데? 근데 3을 더했을 때는 양수해야 한다며. 가운데 부가 플러스인 거는 3을 더하게 되면 양수가 맞거든? 근데 가운데 부가 마이너스인 것도 맞나? 3을 더해도 양수인가? 이게 애매하다.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가 될 수도 있고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수도 있는데 a는 a 자체는 음수여야 되는데 이것도 음수가 맞는 거 같고 이것도 음수가 맞는 거 같거든? 이건 제곱하면은 9고 이건 제곱하면 5니까 이거 둘 다 모두 음수 맞아요? 근데 3을 더하게 되면은 요 값들은 지금 a 값들인데 3을 더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녀석은 2분의
3 플러스 루트 5야? 네. 양수지. 네. 3을 더하게 되면 2분의 3 마이너스 이것도 양수인데 둘 다 양수인데 큰일 났다. 뭘 선택해? 음, 다 되는데? 다 되는데? 양수. 이거는 원래는 음수, 양수. 음수, 양수. 둘 다 주어진 조건을 다 만족한다고? 그럼 답은 마이너스 1을 답해야 되는 거거든? A의 보호를 바꿔주면 2분의 3 마이너스 이것도 보호를 바꿔주면 2분의 3 답이 두 개인가? 왜 이러지? 둘 중 하나였으면 좋겠는데 답이 이게 맞는지 좀 확인 좀 해봐봐. 너 답지 있나요? 첫 번째가 모든 근의 곱이 아니지. 네. 선생님이 착각한 거 뭘 착각했냐면 여기 써있는 표현이 여기서는 모든 실근의 곱만 구하라고 했는데 아이고야 모든 실근의 곱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모든 허근의 곱이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허근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는 실근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모든 실근의 곱의 값은 a 플러스 3이거든? 아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인가?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건 이항해주면 3을 이항할 때 2가 되니? 네. 근데 여기서 모든 실근의 고백값, 허근의 고백값은 마이너스 a고 그때 마이너스 a는 2라고 하는 값을 답으로 쓰세요라는 얘기겠는데 이걸 착각했다. 여기서는 실근들만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쌤이 아까 착각한 거는 모든 근의 고백으로 착각했어. 이해된 거 맞나요? 네. 네. 그 다음도 풀어야 몇 번이죠? 708번이요. 708번. 4차 방정식이 두 개의 근의 값이 1과 마이너스 2가 두 개의 근이었을 때 A, B를 구할 수 있네. 왜냐면 A, B 미지수가 두 개 있는데 근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개 있으니까 근 두 개를 대입하면은 A, B를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근이라고 하는 거는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먼저 1 대입하려고 x한테 1 대입하면은 2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0 따라서 2A 플러스 B의 값이 마이너스 1인가? 네. 두 번째 x한테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은 첫 번째가 32 마이너스 8a 4 마이너스 이거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7a 플러스 4b의 값이 마이너스 33인가? 네. 그럼 연립하자. 위에 건한테 4배 할까? 네. 4배 했더니 8a 플러스 4b 마이너스 4? 이거 빼려고 하는데 뺐더니 마이너스 15a는 마이너스 30? 네. a의 값은 2? 네. a한테 2 대입했더니 b의 값은 마이너스 5인가? 네. 이제 방정식이 누군지 알아 이제. e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조리집법 하려고 해. 조리집법도 지금 누구로 할지도 알고 있어. 왜냐면 근이 1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먼저 1로 해보자. 그리고 근이 마이너스 2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1로도 하려고. 그러면 x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2하고 2x제곱 마이너스 1 그때 나머지 두 분의 고백값을 구하세요라고 했거든? 나머지 두 분은 이거지. 네.
최고차항과 상수항만 있네. 모든 근의 고백값이 누구지? 마이너스 네, 이게 답이네요. 또 풀어야 될 거는 709번이 709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 이은 디귿을 네. 그런데 7번, 709번을 이해하려면 기억도 다시 한 번만 알지만 다시 한 번 설명해 볼게. 이 문제 포인트는 근이라고 하는 거는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 거는 A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B알파의 제곱 플러스 C알파 마이너 D의 값은 빵이라는 사실을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거든. 이거 알고 있을 때 여기서 참인 걸 찾으세요 라는 얘기거든. 근데 마이너스 알파가 이거의 근인지를 우리 보고 생각해보라는 얘기잖아. 근데 네가 지금 첫 번째 기억이 참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근이라고 하는 걸 대입했을 때 왼쪽에 있는 값에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A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B알파의 제곱 빼기 C알파 플러스 D의 값이 나왔었는데 여기 있는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부호만 바뀐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부호만 바꿨으니까 이 값은 0인 게 확실한가요?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건 근이 맞는 거네요. 이건 지금 부호만 바꿔서 만들어낸 거죠. 두 번째,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면은 일단 마이너스 D 알파의 3승분의 1 그럼 플러스 C 알파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B 알파분의 1 플러스 A 이게 성립하는지 궁금해. 이게 빵이 되는지가 궁금한데 얘는 알파의 값이 빵이 아니라며. 알파가 빵이 아니면은 선생님이 여기다 양변에다가 알파의 3승을 한번 곱해보려고. 알파의 3승이 빵이 아닌 숫자를 곱했고 곱했더니 첫 번째가 마이너스 t C알파 마이너스 B알파 제곱 AI 그럼 이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맞아? 네. 이게 빵이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어? 네. 빵은 알파의 3승을 곱해도 빵인 거잖아. 알파의 3승으로 나누기 해도 빵인 거니? 그래서 이 값이 빵인 게 확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니는 참이네.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니까.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세 번째 것도 이걸 대입했을 때 결과를 생각해 볼 건데 D 알파의 3승분의 1 마이너스 C 알파의 제곱분의 1 플러스 B 알파분의 1 마이너스 A 네. 방금 전에 위에 게 빵이었잖아. 근데 그거를 부호만 바꾼 거니? 그럼 이것도 빵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것도 근이라고 할 수 있네. 대입에서 등호가 성립하니까. 대입에서 등호가 성립하면 근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야.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문제는 713번 713번.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이었을 때 실수 K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K라는 문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분해가 가능할 것 같아. 보통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못 푸는 경우는 딱 한 가지거든? 인수분해를 하지 않았을 때. 혹시 인수분해를 했나요? 하루가 됐어요. 네. 지금 K하고 마이너스 K가 있는 걸 보니까 K의 값이 지워지게끔 하려면 그냥 더하기만 해도 K가 지워지는 거잖아. 그때는 조립제법을 1로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x-1하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하고 근데 근이 서로 다른 세 개가 있다고 얘기했거든? 이건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중요해. 고3 때도 중요하고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의 값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서로 다른 세 개. 일단 여기서의 근이 1이라고 하는 근이 있거든? 그렇다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네모는 어떤 근을 가져야 될까요? 동의하시나요? 이미 1이 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두 개의 근은 1은 나오면 안 돼. 여기까지 된 거 맞아? 네. 그러면 이제 할 일은 1이 아닌 두 실근의 값을 가지려면 첫 번째, 판별식의 값이 9-4k니? 네. 판별식 값이 0보다 커야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거지. 네. 근데 1이 아닌 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근이 안 돼요. 아니요. 그건 너가 이 순간 창의적인 생각을 해버리는 거고요. 1이 아닌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1이 근이면 1을 대입한 값이 0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1이 아닌 근을 가지려면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면 안 돼. 그러면 1이 아닌 근을 가질 거야. 우리 지금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와 똑같은 맥락 아니야? 근이라고 하는 건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근이 안 되려면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지 말아야 돼. 머릿속에 들어갔을까?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 내용을 되게 단순한 내용이어서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주고 나면은 이제 잘 기억하면 다음에 이 문제를 수십 번 만날 거니까 잘 풀 수 있을 건데 쌤 경험이 수십 번 나오는 동안에 계속 고3 수능 보는 그날까지 잘 못하는 애들이 허다하거든? 지금 정확하게 머릿속에 처음 만났을 때 머릿속에 잘 입력됐으면 좋겠다. 잘 입력이 됐을까?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K라고 하는 값이 4분의 9보다 작은 건가? 네. 두 번째는 K라고 하는 값이 2가 아닌 건가?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세 실근의 값이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라고 하거든? 그때 K의 값을 구하라고? 세 실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네? 그지? 네.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K의 값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K의 값이 누군지 모르는데? 음, 그럼 직각삼각형의 세변이 누가 빗변인지를 모른다는 얘기거든? 하나는 1이잖아. 네. 하나 1은 세 변 중에 어떤 변이 1인지 지금 몰라? 나머지 두 개의 근이 있잖아, 지금. 나머지 두 개의 근의 값에 대해서는 1보다 큰지 작은지 그걸 모르겠거든? 나머지 두 근이 누구지?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4K인가? 근데 9 마이너스 4K는 양수잖아. 가운데 부가 플러스인 녀석이 있잖아. 가운데가 플러스 2분인 녀석은 2분의 3, 1.5보다 더 큰 값이야. 그럼 1보다는 크겠네? 그럼 제일 긴 변은 요게 제일 긴 변이겠네. 나머지 두 변이 하나는 1인 거고 하나는 2분의 이거인 거 아니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겠네?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 볼까? 이거 두 변을 제곱에 더한 값이 9하고 9-4K를 더했더니 18-4K 가운데는 마이너스 6 루트 9-4K 이게 지금 이거 1제곱한 거랑 이거 제곱한 거지? 네. 그 값이 빗변을 제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제곱했더니 9 더하기 9 18-4K까지 똑같은데 여기 부호가 플러스 그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값하고 이 값은 똑같은 값이니까 지워지죠. 네.
그 양변에 4배 할까? 4배 했더니 4라고 하는 녀석 더하기 빼기 6루트 9 마이너스 4K하고 6루트 9 마이너스 4K 2항 해주면 12? 12로 나눠주면 3분의 1? 제곱해주면 9분의 1 2항 했더니 4K라고 하는 값이 9분의 9분의 81 빼기 1? 근데 K를 구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9분의 20은 이 범위에 들어오니? 들어올 것 같은데? K 값은 9분의 20을 구하세요. 어렵죠? 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06쪽에 721번. 721번. 721번엔 3차식이 있는데 3차항 계수의 값 1인 3차식이 있어요. 근데 1대입하고 3대입하고 4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때 P한테 2대입하세요. 자, PX라고 하는 식은 3차식인데 X의 세제곱 앞에는 반드시 1이 있어야 돼. 그런데 1대입하면은 3대입하면은 4대입하면 빵이 나온다 그랬으면 이렇게 했으면 끝이거든. 최고차항 계수 1이고. 근데 빵이 나온다고 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은 1대입한 마이너스 1, 3대입한 마이너스 1, 4대입한 마이너스 1인 것 같은데 이게 끝이야. 여기다 2만 대입하세요. 이건 좀 쉬운 문제. 또 풀어야 될 거는 726번.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i로 허수라고 하거든. 그럼 확인할 거는 계수에 있는 숫자 1, a, 2의 값이 실수인지를 확인해야 돼. a의 값이 실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도 2도 a도 모두 실수인 거네. 계수가 다 실수인 거 확인했으니까 서로 다른 한 근의 값이 우린 누군 줄 알아. 1 마이너스 다른 한 근의 값은 1 마이너스 루트 2i? 네. 그럼 근과 계수 관계를 알고 있잖아. 두 개를 더한 값은? 2. 근데 뭔가 이상하다. 문제 선생님 잘못 읽었네. 한 근 1 플러스 루트 2i는 2차 방식의 근이 아니라 3차 방식의 근인가 보다. 그죠? 네. 그때 공통인근 m을 가질 때 m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인근을 가져? 이것도 지금 계수의 값은 a, b, c 다 실수지. 그러니까 3차 방식의 근 두 개는 누군지 아는 거지. 네. 근데 누가 공통인근인지를 알 수가 없네. 나머지 한 근의 값도 누군지 모르고 m이 공통인근이라고? 근데 m값은 1, 2, 3, 4, 5 중에 하나인가 본데? 1 플러스 루트 2i하고 1 마이너스 루트 2i는 공통되는 근이 아닌가 본데?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근 있잖아. 3차 방식 나머지 한 근 자체가 m인가 봐. 이렇게 세 개의 근이 있나 봐. 된 거 맞아요? 네. 그 앞에 있는 방정식의 근이 일단 m이 하나 있나 봐. 두 개의 근이 m이 공통된대. 그랬을 때 그 m을 공통인 m값을 구하세요. a가 누군지 모르겠다. 일단 해보지 뭐. x-m이랑 x-1 플러스 루트 2i랑 이렇게 해도 이해할까 네가? 1 플러스 루트 2하고 1 마이너스 루트 2두 개 더하면 2잖아. 그래서
합의값이기 때문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로 쓰려고 하거든? 고백값은 3이지. 그래서 이렇게 써보려고 해. 이러면 이 세 개가 근인 3차 방정식을 선생님이 세운 거거든? 이 3차 방정식은 이거인 거지. 네. 그러면은 2차 함계수가 a고 여기도 a가 있잖아. 네. 여기서 2차 함계수를 구해서 a라고 하려고. 2차 함계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 그 2차 함계수가 a라며. 네. 2차 함계수인 a가 이거라고? 그럼 이제 저 2차 방식으로 가자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x 플러스 2라고? 근데 이게 근이 누구라고? m 하나 알고 있고 다른 건 누군지 모르지. 네. 그러니까 m이라고 하는 걸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할까? m 대입했어. 그래서 m값이 누구라고요? 1. 되신 거 맞나요?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727만.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이 알파하고 알파 제곱은 허근입니다. 나머지 하나의 실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PQ의 값을 구하시고 PQ의 값을 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한 실근은 누군지 모르겠거든? 나머지 한 실근은 베타라고 하려고. 그럼 우리가 근과 계수 관계를 알고 있네? 세근의 합의값이 누구야? 3. P의 값은 두 개끼리 곱한 것들의 합인가? 먼저 처음에 이거 두 개 곱했고 그 다음은 알파하고 베타 곱했고 알파 제곱하고 베타를 곱했거든? 이 값은 P라고? 네. 세 개 모두 곱한 녀석의 값이 알파의 세제곱 베타가 모두 곱한 건가? 마이너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문자가 4개 있지. 문자는 4개인데 식이 3개지. 그럼 풀 수 없잖아. 음, 개수는 다 실수니? 1 마이너스 3 PQ는 다 실수니? 네. 어? 그럼 이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에 있어? 대입하는. 둘의 관계는 켈레복소수 관계에 있어? 네.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2i면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2i야 되니까. 그럼 켈레복소수 관계에 있으면은 알파의 값이 누군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둘의 관계가 켈레복소수 관계에 있을 건데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보자.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a 플러스 bi라고 한다면 알파 바의 값이 a 마이너스 bi인데 알파 제곱의 값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i니? 네. 근데 두 개 값이 같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네. 켈레복소수 관계이기 위해서? 네. 그럼 실수의 값은 실수끼리 똑같아야 되잖아. 네. 허수는 허수끼리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b는 빵이 아니야. 허수니까. 빵이 아니니까 b는 약분할 수 있어. 그럼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네. a한테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은 a한테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했더니 4분의 1 빼기 b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항해주면은 4분의 3이 b제곱인 것 같은데? 그럼 b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가? 그럼 알파라고 하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도 뭐든 상관없나 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면 그거의 켈레복소수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얘기구만. 근데 이거 두 개 합의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1.
근데 세근의 합의값이 누구였더라? 3, 이게 지금 두근의 합이거든. 이게 마이너스 1이라며. 네, 그럼 베타가 누구라고? 2요. 아, 4요. 내신 거 맞나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은데? 그치?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식을 세워버릴까? 두근의 고백값은 누구야? 4분의 마, 마이너스 아, 1이요. 네, 두근의 고백값은 1이네요. 그러면은 한근의 값은 4라며. 네, 다른 두근의 합의값은 마이너스 1, 두근의 고백값은 1. 네, 이방정식이네. 그럼 여기다 대입해서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여기다 그냥 이 식으로 그냥 px를 읽는 게 편했겠다. 전개했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1창의 값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x 마이너스 3x 상수항이 마이너스 4. 그래서 p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3이고 q의 값은 마이너스 4인가요? 네. 네, 이 문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두 확은의 관계가 켤레복수 관계에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면 못 풀 것 같아요. 또 풀어야 될 거는 737요. 737번. 오른쪽 그림에서 AB라고 하는 선이랑 AD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두 개는 90도입니다. AB하고 BC의 값도 90도입니다. 그리고 CD는 AB를 지르는 원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때 BC의 길이가 AD 길이의 4배, BC의 길이가 AD의 4배? 그럼 여기는 4X네? 네, 사각형의 넓이하고 둘레 길이를 S하고 L이라고 한다면 S하고 L을 대입했을 때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 그때 AD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X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을 만족하는 X만 구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하는 점까지 길이랑 원 밖의 점에 접하는 점까지 길이는 똑같은 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원 밖의 점에서 접점까지 길이랑 원 밖의 점에서 접하는 점까지 길이 똑같은 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선발 내리면 D점에 수선발 내렸더니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3x. 여기가 3대 4대 5인가 본데? 3대 4대 5 피타고라스? 이해된 거 맞으세요? 3x 5x니까 여긴 4x겠네요? 그럼 반지름 길이의 값 2x인 모양이다. 되셨어요? 네, 일단 사각형의 넓이가 필요하다는데 사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높이 값도 4x 그럼 얘가 10x제곱인가? 네, 두 번째 둘레의 길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아. 둘레 길이는 x, 4x, 5x, 지금까지 10x, 14x 이걸 대입해서 8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s의 값을 제곱했더니 100x의 4승인가? 네, 그 다음에 l을 제곱을 하고 있으니까 196x의 제곱 이게 8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약분은 4로 되나? 25x의 4승 4로 약분하면 몇이야? 49인가? 네. 근데 49가 나오나?
어떻게 하면은 25, 1, 2 마이너스 이렇게? 네. 네. 그럼 인수분해했더니 25x의 제곱 플러스 1하고 이건 허근이네. x의 제곱 마이너스 2하고 그럼 x의 값은 누구라고? 플러스 아 플러스 마이너스 x는 루트 1하고 아 3분의 1이니까 양수값을 선택해야 되니까 i가 있으면 안 되죠. i는 허수니까요. 제곱에서 2 나온 것만 실수고 이건 허수니까 필요 없죠. 머리가 순간 어떻게 돌아갔을까? 2차 방정식은 뭐지? 유형 13번 유형 13번. 13번부터 5분 주세요. 유형 13번부터 개념센에는 아직 연립방식을 쌤이 주로 풀지 않았었거든?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연립방식 연습한 다음에 개념센에서 연립방식을 연습해드릴게요. 유형이 되게 많은데 문제입 센 수학의 특징이 이걸 되게 다양한 유형이 있는 것처럼 다 묶어서 지금 설명하는데 글쎄 한두 개 하면은 스스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보통 연립방식을 풀 때 0으로 끝나는 게 있거든? 0으로 끝나는 게 있을 때는 이거 먼저 인수분해야 돼. 먼저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y하고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 되죠. 그 말은 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x일 수도 있고 y의 값은 x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첫 번째는 y라는 값이 마이너스 x라면 지금 얻어진 이 결과는 이 첫 번째 식에서 얻은 결과잖아. 그걸 일부 바보들이 첫 번째 식에서 얻은 결과를 첫 번째 식에 다시 대입하는 바보들이 되게 많거든. 첫 번째 식에서 얻은 결과는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 거야. 두 번째 식한테 대입하면은 x제곱, x제곱, 2x제곱이어서 4x제곱이 되는 것 같거든. 그럼 그때 x의 값은 누구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근데 그때 y는 누군지 알아요? x가 플러스 루트 1이라면 y가 누굴까요? 플러스 x하고 y가 부호가 반대일 때 하고 있었죠, 우리 지금? 마이너스 x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1이라면 y가 누굴까요? 플러스 그러면 이거 해 맞아요. 이것도 해가 맞아요. 하지만 x하고 y가 똑같다고 한다면 어디다 대입하자고요? 두 번째 식 그럼 x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2x제곱 2x제곱의 값이 8인 거네? 그럼 x제곱은 4가 되고 x는? 약분했더니 x의 제곱의 값이 4가 되니까 x의 값은? x가 2라면 y의 값은? 마이너스 어, 2 지금은 여기서 하고 있죠, 우리 지금? 네. x, y가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너 지금 한 문제 풀 때 대답을 여러 번 잘못하거든? 이게 지금 문제야. 한 문제 풀 때 답이 나올 때까지 실수가 없이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실수가 반복되거든? 그게 단순한 산수 실수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실수하지 맙시다. 네. 자, 그 다음은 14번 유형도 가볼게요. 방금 13번 유형은 0으로 끝나는 거 했었거든? 네. 근데 지금 0으로 끝나는 게 없네? 0으로 끝나는 게 없는데 이 문제는 특이한 점이 합과 고백값이 있는 식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합과 고백값으로 정리한 거 같잖아.
그래서 합과 고백값을 합의 값을 셈이 s라고 하고 고백값을 t라고 해볼게. 그럼 첫 번째 식은 s 빼기 t의 값 1이라는 얘기니? 네. 근데 두 번째 식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인가? 네. 그럼 이거는 합의 값이 s니까 s의 제곱 마이너스 t의 값이 7인 거니? 네. 이렇게 합과 고백값을 치환해서 푸는 문제 형태야. 보면은 치환해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얘도 합과 고백값을 사용하는 문제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t값 대신에 대입할 생각이거든? t라고 하는 값은 s-1이고 그 값을 대입해 줄 생각이야. 그럼 s라 문자에 식만 남을 테니까 s의 제곱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플러스인데 7을 넘겨주면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해서 s-3이랑 s 플러스 2가 되죠? 네. 그럼 s라고 하는 값 자체가 합이었던 것 같거든? 네. s의 값이 3이면 그때 t의 값은 누군지 알아요? s가 3이면 t의 값은? 2. 네. 일단 이걸 만족하는 xy를 구할 생각이야. 또 s라는 값이 지금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죠? 그럼 t의 값은 뭐가 되죠? s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네. 이걸 만족하는 값도 구할 생각이거든? 이걸 만족하는 거는 합해서 3 나오고 곱해서 2 나오는 숫자는 네가 알걸? 2라는. 네, 그러네요. 이렇게 두 쌍이 있겠다. 또는 합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3 나오는 숫자는 누구였지? 마이너스 3. 이렇게 다 해서 4쌍의 해를 가져. 이해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유형도 가봅시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거든? 연립방정식의 해가 한 쌍만 존재하려면 x가 누구, y가 누구라고 한 이렇게 하나만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해만 존재하려면 아마 x라는 것 자체도 x라는 근이 있잖아. 이 근 자체가 중근이 돼야 될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누구 이렇게 나오지 않고 x가 하나만 있어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이거는 대입할 수 있는 것 같아. y는 하고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고 이 값을 여기 y한테 대입할 수 있는 것 같거든?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제곱의 값이 5래요. 전기하고 있습니다. 5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입니다. 이거의 판별식이 0이면은 중공 같지 않아요? 네. 짝수공식을 써볼까? 짝수공식 적용하면 판별식이 누구죠? 4K 제곱 마이너스 5K 제곱 20. 따라서 k제곱의 값은 25인 것 같은데? 네. 근데 k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잖아. 그 k 값 두 개를 곱하세요. 되셨나요? 네. 여기도 16번 유형도 안 풀었죠? 네. 대각선의 길이의 값이 루트 13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각각 1씩 늘렸더니 처음 땅보다 6만큼 늘어났습니다. 처음 땅의 가로하고 세로 길이의 차이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씩만 늘렸다고?
1씩 늘어났는데 원래 땅은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 차이값이 알고 싶어. 근데 가로 길이의 값을 x라고 하고 세로 길이 값을 y라고 한다면 이 대각선 길이의 값은 루트 13이라고? 그럼 성립하는 건 뭐가 성립해? 원래 넓이는 xy니? 근데 늘어난 넓이는 6만큼 늘어났어? 일식 길이가 길어지면서 원래 넓이보다 6만큼 넓이가 늘어났다고? 그리고 피타고라 정리가 성립하니? 네. 이거 두 개 연립하라는 얘기였는데?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식이 xy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1이잖아. 네. 그럼 x 플러스 y가 아, 5. 그럼 결국 이거 두 개만 연립하면 되겠네? 근데 이거는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xy를 뺀 거야? 네. 5를 대입해서 25, 25에서 11을 빼야 되잖아. xy는 6인가? 문제 요구한 거는 더해서 5가 나오고 곱해서 6 나오는 숫자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런 게 누가 있지? 우리는 그거의 차이값을 구하는 것 같은데? x, y가 누가 되든지 간에 차이값이 필요합니다. 그 차이값은 1인가요? 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이러면 연립방식 다 한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숙제한 것 중에 모르는 문제가 또 있나요? 아니요. 네. 자, 그러면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념선이라는 책의 쪽수를 불러주세요. 192쪽부터. 그럼 그 책이 다음 챕터가 연립방식 아니냐? 맞아요. 네. 190, 2쪽부터. 192쪽. 연립방식까지. 아니요. 그 챕터 끝까지만. 196쪽. 192에서 196까지만 피면 돼? 네. 네. 자, 오늘 수업의 중점 내용은 지금 설명했는 내용이거든? 혜주 네가 조금만 빨리 영리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잔실수도 많고 배운 것도 금방 또 잊어버리고 이런 문제가 아직은 있거든? 근데 오늘 설명하는 내용은 아마 잘 될 것 같아. 왜냐면 똑같은 걸 선생님이 여러 개 보여주려고 하거든? 네. x를 3번 곱해서 1 나오는 숫자가 있어. 이거에 한 허근의 값을 오메가라고 할 거거든? w하고 오메가는 좀 달라. 이거 방금 쓴 건 오메가야? w의 값은 보통 이렇게 쓰거든. 오메가는 이렇게 쓴다? 오메가라고 하면은 오메가는 근이니까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할까? 그런데 이 3차 방식은 근이 1이 근이냐? 일단? 이 3차 방정식은 x-1 곱하기 x의 3승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x라고 한 녀석의 값이 1도 근이고 근의 공식 적용하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거든. 그래서 우리 이거 3승하면은 1 나온다고 했었거든.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 1인 거는 3승하면 1 나온 거였지? 근데 그 세 개의 근 중에 지금 이 세 개의 근 중에 1하고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라는 근이 있는데 한 근이 오메가면 당연히 나머지 한 근은 혈례복소도겠지?
그래서 이게 오메가이자 오메가 바인 거네.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인 게 오메가면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인 게 오메가 바고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인 게 오메가면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인 게 오메가 바인 거네. 그럼 3차 방식은 근이다에서 3개 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여기는 2차 방식의 근은 누구죠? 이분 그래, 저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2차 방식의 근인 거니? 2차 방식의 근은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인 거죠. 네. 먼저 근이라고 하는 건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 오메가를 3번 곱하면 누군 것 같아? 일 오메가 바를 3번 곱하면 누군 것 같아? 마이너스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발생했어. 1이 여보세요? 근이라고 하는 건 방정식에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모르나요? 근데 순간 정식적으로 놓는 건가요? 근이라고 하는 건 이게 3차 방식의 근이기 때문에 3차 방식의 근 이거 3개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있는 그대로 등호만 성립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누구죠? 1이요. 오메가라고 하는 녀석이 밑줄 친 2차 방식의 근이기 때문에 대입하면은 등호만 성립하는 건가요? 네. 근데 해줘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선생님은. 너는 원인이 뭐인 것 같아? 그, 너도 모르겠어요? 네.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수정하면 되잖아. 근데 아직 그런 게 잘 수정이 안 되거든? 자, 그 다음은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의 값은 누구예요? 0이요. 네, 이것도 2차 방식 근이니까 0일 겁니다. 자, 선생님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누군지 물어본다면 답할 수 있나? 네. 뭔데? 2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고 오메가 바였어? 선생님 두 분의 합을 물어본 것 같은데 지금? 마이너스 여섯 번째,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한 건 누굴까? 1이요. 1번부터 6번까지는 시험에 나왔을 때 네가 항상 해낼 수 있어. 자, 7번. 6번에서 오메가 바가 누군지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할 거야? 6번에서 오메가 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오메가로 나누기 하면? 네. 6번에서 오메가가 누군지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오메가가 이제 5번하고 7번을 볼 거야. 5번하고 7번에서 7번을 위에 5번에다 대입하면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마이너스 1인가? 자, 이제 5번, 8번 보려고 하거든?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바분의 1을 대입하려고 해. 그러면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분의 1의 값은 마이너스 1인가요? 네. 이제 1번을 쳐다봐봐. 1번에서 선생님이 오메가의 제곱이 누군지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할래? 오메가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기 하면 오메가 분의 1인가요? 네. 됐어요? 네. 다시 이걸 7번을 쳐다봤어.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자, 이제 12번, 2번을 쳐다봤어. 2번.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이제 8번을 쳐다봤어. 오메가 바분의 1은? 음, 이걸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으면 오메가의 문제는 무조건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 자, 한 번 더 해볼까?
이번에는 x를 3번 곱했는데 마이너스 1이 나오는 3차 방정식에 한 허근의 값을 오메가로 해볼 생각이야. 아까는 3승에서 1 나오는 거였고 지금 3승에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야? 다른 거야? 쌤이 인수분해 보려고 하거든?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x의 3승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인가? 그럼 근이라고 하는 게 앞에 거는 근이 마이너스 1이 근이고 뒤에 거는 근이 2분의 1.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겠네? 네. 그래서 이거 3번 곱한 게 그래서 마이너스 1이었던 거네? 이해된 거 맞죠? 네. 이거의 근해값은 1하고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있을 거야. 아, 이거 잘못 얘기했다. 마이너스 1하고. 근데 위에 것 중에서 여기는 2차 방정식 있잖아. 2차 방정식. 네. 2차 방정식의 근은 마이너스 1이 근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은 다른 거에서 근이고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근인 거겠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네. 자, 똑같은 순서에서 똑같이 얘기하려고 하거든? 오메가를 3번 곱하면 누구야? 마이너스 1. 오메가 바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2차식은 뭐가 성립하지? 1. 해가지고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1. 또 오메가 바를 대입해도 성립하겠죠? 네. 지금은 두 분의 합의값이 누굴까? 1. 두 분의 고백값은? 마이너스 아니에요. 1이요. 6번에서 오메가 바의 값은? 오메가 분이 다시 6번에서 오메가는 1에서 5번, 7번을 쳐다봤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1. 5번, 8번을 쳐다봤거든? 마이너스 넌 또 이상한 생각을 해. 왜 그런 일이 또 생긴지 모르겠어요. 1이요. 왜 그래, 해주야? 너도 아직 모르죠? 네. 11번. 1번을 쳐다봤어요. 오메가 제곱이 누구예요? 오메가 분이 1. 마이너스요. 네,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겠네요. 양변 오메가로 나누기만 했으니까요. 자, 7번에서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라면서요. 이건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되는 건가요? 네. 12번. 오메가 바의 3승이 마이너스 1이니 2번 보고 있어요. 오메가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3. 다시 8번을 쳐다봤더니 이건 마이너스 오메가인가? 네. 자, 필기해 볼까요? 자, 문제가 세 문제가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의 값을 오메가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저 2차 방정식에 선생님이 x-를 곱하게 되면은 원래 이 값이 0인데 왼쪽에도 x-를 곱하고 오른쪽에도 x-를 곱하면 어차피 오른쪽은 0이죠. 네. 이 곱한 결과가 x의 3승 마이너스 1인가? 네. 그래서 x의 3승의 값 1이라는 얘기군요.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래서 이 설명과 x의 3승의 값 1이라는 설명은 같은 설명입니다. 그때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걸 구하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우리는 오메가의 3승의 값 1인 거 알고 있죠? 그럼 1번 문제는 어떻게 풀란 얘기야? 오메가의 백승이 누구야? 삼승 오메가의 3승의 값은 1이기 때문에 오메가의 백승이 누굴까?
오메가. 네, 오메가의 99승 1이기 때문에 오메가겠죠? 네. 오메가의 50승은 누굴까? 오메가 네, 48개가 1이겠죠? 이걸 물어본 거네, 그러면? 이해되신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게 3번도 알잖아.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는 0인 거 알고 있나요? 네. 1번의 답은 0이겠네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은 2번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숫자가 있는 것 같아. 1승부터 15승까지는 15개, 1까지 하면은 16개 있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3번에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인 거 알잖아. 네. 오메가의 13승을 곱하면 오메가의 15승, 오메가의 14승, 오메가의 13승은 0인가? 네. 오메가의 10승을 곱하면 오메가의 12승, 오메가의 11승, 오메가의 10승도 0이에요? 그럼 이웃에 있는 3개는 무조건 다 0이란 얘기네? 3개 단위로 다 0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15개는 다 0인 것 같은데? 네. 그 답이 1이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까지 질문 문제 없어요? 네.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오메가의 3승의 값이 1인 거 알잖아. 네. 그래서 분모에 있는 값이 오메가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나요? 네. 그런데 11번에서 아까 전에 1번 가지고 11번 만들었던 것 같거든? 오메가의 제곱의 값이 오메가 분의 1이었니? 네. 그리고 7번에서 오메가 분이라고 오메가 반 똑같았었나? 기억나요? 네. 그럼 여기는 오메가 바의 값은 이 오메가 반은 오메가의 제곱이네? 그럼 분자는 5오메가의 제곱인가? 네. 근데 분모있는 1 플러스 오메가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0이었기 때문에 1 플러스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을 2항만 해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인가? 그 답이 마이너스 5예요? 이해되셨나요? 이제 시험이 조금 변형된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만 더 해봅시다. 혹시 졸려요? 아니요. 자, x의 3승의 값이 8인 거 한번 해보려고. 세 번 곱해서 8 나오는 방정식의 한 흑원의 값을 오메가라고 하면 인수분해 보려고 하거든? x의 3승 마이너스 8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인수분해했더니 x 마이너스 2,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죠. 네. 그럼 여기서의 근이 2가 근이고 또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아, 루트 3. 네, 루트 3i네요. 그 중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를 이걸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3차 방식의 근은 다 해서 3개야. 2하고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3개 근입니다. 3차 방식의 근. 이 3차 방식의 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에서 8 나오는 방정식. 근데 2차 방정식의 근은 누구라고요? 2차 방식의 근은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라고요? 네. 그럼 성립하는 거 첫 번째. 오메가를 3번 곱하면 누구예요? 8. 두 번째. 오메가 바를 3번 곱하면 8. 6. 세 번째.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플러스 4는 0.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바 플러스 4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누구야?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4. 6번에서 오메가 바가
오메가 4 6번에서 오메가는 오메가 바분의 4 5번, 7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4는 마이너스 5번, 8번.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분의 4는 마이너스 1번에서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제곱 뇌 작동이 또 이상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게 하고 있나요? 아 2번에서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바분의 8 근데 7번에서 오메가 분의 4가 오메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값은 2분의 오메가 뇌가 또 이상하게 작동해요. 2 오메가 오메가 바분의 8의 값은 8번에서 2 오메가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배면에서 시험에 출제할 수 있거든. x의 3승의 값이 마이너스 27인 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거에 한 흑은의 값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x의 3승 플러스 27이니까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3이랑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죠? 근데 근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도 근이고 근해공 적용했더니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5 3 9 빼기 36이니까 마이너스 27이어서 3루트 3i. 그때 이 녀석의 근이 마이너스 3은 실근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있습니다. 2차 방식의 근은 이거 두 개죠? 네 1번 오메가를 세 번 곱한 거는 마이너스 27 정신 차리세요. 오메가 바의 3승은 마이너스 27 2차식은 오메가 제곱 빼기 3 오메가 플러스 9는 빵이죠? 네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3 오메가 바 플러스 9도 빵입니다. 두분의 합은? 플러스 4 두분의 곱은? 9 6번에서 오메가 바는? 오메가 바분의 9 6번에서 오메가는? 5번, 7번에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3 5번, 8번에서 플러스 오메가 반 3 1번에서 제곱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27 그런데 7번에서 마이너스 3 2번에서 오메가 바의 제곱은? 아,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17 다시 8번에서 마이너스 3 오메가 자, 엄청 많이 했잖아. 머릿속에 방법을 기억시키려고 선생님 노력한 거거든? 자, 이제 필기를 해볼까요? 16번 문제 봐보세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선생님이 미리 풀어주긴 한데 어려워서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데 알파, 베타 중에 실수는 하나밖에 없대. 그리고 알파의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2베타라고 하거든?
그리고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을 구해보세요. 그런데 저 식이 K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분해 되는 것 같아. 하나는 K고 하나는 마이너스 K니까 더하면 지워지니까 1로 조집해볼게요. 인수분해했더니 x-1라고 x의 제곱 마이너스 k? 근이 뭐뭐 있어? 1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실수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 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실수가 하나 허수란 얘기잖아. 근데 이렇게 쓰니까 다 실수인 것 같다? 허수가 없네. 허수가 누구지? K가 음수였나 보다. K가 음수여서 얘가 허수였나 보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여기서 허수의 값을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를 허수라고 한다면 허수의 값을 제곱한 거랑 마이너스 2베타가 똑같다고? 그럼 플러스 루트 K를 제곱하나 알파라는 녀석의 값이 루트 K일지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K일지 모르겠거든? 루트 K를 제곱하면 누구야? K 그런데 마이너스 루트 K를 제곱하면 뭐가 돼? K 알파 제곱은 알파가 뭐든지 간에 둘 중에 누구든지 간에 알파 제곱은 K인 거네? 근데 베타의 값은 1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실수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허수면 베타는 1일 거 아니야?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럼 베타의 값 1이면 알파의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2란 얘기인가? 그럼 K가 마이너스 2란 얘기야? 그렇게 된 거 맞아요? 그럼 결정해야 되겠다. 알파를 루트 K라고 한다면 알파 제곱은 K가 될 거고 K는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베타는 1인가 봐. 그럼 감마는 누구란 얘기야? 세 건 중에 나머지 한 거니까 감마가 마이너스 루트 K란 얘기구나. 그때 문제 요구한 건 베타의 제곱과 감마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거든? 베타를 제곱한 값은 1이죠. 감마를 제곱한 거는 K인데 K가 마이너스 2라고요? 그때 이거 두 개를 더하라고 한 것 같은데?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4차 방정식을 두 개 곱해가지고 이 방정식에서 한 허근의 값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5 오메가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했거든? 일단은 이건 인수분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네. 인수분해 했으면 좋겠는데 인수분해 되나? 진짜 돼? 인수분해다 전개를 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 하는 거 아닌가? 전개를 한번 해볼까?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10x 세제곱 x의 제곱의 값이 8x의 제곱 24x제곱 지금까지 32x제곱 3x제곱 35x제곱 1차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32x 상수항의 값 24? 24인데 120을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96인 것 같아요. 이런 4차 방정식인데 이 4차 방정식에 대해서 허근의 값이 한 허근의 값이 오메가였을 때 문제 풀라고 얘기했거든? 일단 인수분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인수분해부터 할게요. 인수분해를 뭘로 하지? 일단 몇 개 해볼까? 1로는 안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로 되려나? 마이너스로 한번 해볼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11
46,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96, 플러스 96. 이제 또 뭘로 하지? 2로 되려나? 2, 1,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8. 안 되겠다. 마이너스 2로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2로 하면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3, 26.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되지? 4, 마이너스 4? 그냥 4로 한번 해볼까? 1, 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8, 28 빼주면은 18? 18이면은 72여서 안 되네. 혹시 뭘로 되지? 3으로 한번 해볼까? 96이 4의 배수가 아니지? 아니네, 4의 배수 맞네. 3의 배수도 맞니? 1,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4. 안 되겠네. 되는 게 뭐지? 이게 제일 어렵다, 이게. 마이너스 3으로 한번 해볼까?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4. 안 되겠다. 6이요. 6? 1,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0, 16, 96. 그러네. 6으로 되네. 그럼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6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6이거든? 앞에서 나오는 근들은 다 실근이니? 네. 실근의 값은 필요 없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실근을 갖지 않고 허근을 가지겠네? 근데 이거의 근 중에 하나가 오메가기 때문에 오메가를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 네. 그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5 오메가 플러스 16은 빵인 거네? 그래서 16만 이항해 주라고? 답이 마이너스 16이네요. 지금 풀었던 두 문제 다 할만하죠? 네. 오각기둥의 정계도에서 이 정계도의 점선을 따라서 접어서 오각기둥의 부피가 108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x가 누군지 구해보세요. 오각기둥을 만들라고? 이거 가지고 오각기둥을 만드세요. 이런 건가? 네. 여기 위에 x라는 길이 있죠? x라는 길이가 선생님이 생각할 때 여기 x인 것 같은데? 여기에 x 플러스 3인 것 같고 x 플러스 2라는 건 여기가 x 플러스 2인 것 같아. 여기는 x 플러스 1인가? 여기도 x인가? 된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눈에 안 보여, 여기 위에 잘린 부분이 이렇게 연장하게 되면 이 부분이 원래는 없는 거잖아. 이런 삼각기둥이 더 있으면 직육면체가 되는 거지. 네. 여기 1이가 누군 줄 알아? 네. 여기는 누군 줄 알아? 3이. 자, 그러면은 108이 부피라고? 그럼 전체 직육면체 부피에서 이 삼각기둥의 부피를 빼면 되겠다. 그죠? 네. 그럼 선생님이 직육면체 부피를 먼저 구할게. 여기가 가로, 세로, 높이인 직육면체?
x 플러스를 x 플러스 2가 민넓이, 높이의 값 x 플러스 3짜리 직육면체. 거기서 삼각기둥을 빼야 되는데 삼각기둥의 부피가 뭐지? 삼, 뭔가 조금 아쉽다. 너가 민넓이의 값을 3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야? 네, 높이의 값은 x 플러스 1이고 네, 3x 플러스 1인가? 민넓이 곱하기 높이? 너는 3x 플러스 3이라고 얘기한 거구나. 너는 풀어가지고. 네, 아, 틀린 게 아니었네요. 자, 이 값을 뺐더니 108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x 플러스 1로 묶어주면은 앞에 두 개는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인데 3을 빼라고요? 이거 인수분해해서 x의 값을 구하면 되겠네? 네, x 플러스 1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인데 전개하고 있습니다. x의 세제곱, 6x의 제곱, 팔, 8x 마이너스 105? 네, 1하고 6하고 8하고 마이너스 105하고 3을 해볼까? 1, 3, 9, 27, 35, 105 x-3하고 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35하고 얘는 판별식으로 계산해보면은 81 마이너스 4배 했더니 140? 음수? 허근을 가지겠네? 실근의 값은 3이 유일하겠네요? 그래서 3이 x의 값이네요. 다음에는 a, b, c라는 숫자가 실수값이라고 얘기했고 3차식이 있는데 2 플러스 i는 3차 방정식의 근이에요. 그럼 문제가 설명하기를 이렇게 된 3차 방정식은 개수의 값들이 전부 다 실수라고 이해하고 있나? 그 중에 한 근이 2 플러스 i래? 그럼 또 다른 근은 2 마이너스 i가 확실하네. 개수값이 실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px의 값은 1을 대입했을 때 1 나온다는 얘기인가? 나머지가 1이니까?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때 a, b, c를 맞추래. 그럼 나머지 한 근의 값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두 근은 알고 있지만 나머지 한 근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식을 세우자. px라는 식은 나머지 한 근의 값이 누군지 몰라서 알파라고 놓게. 그런데 이 두 개의 합의 값은? 사, 두 개의 곱의 값은? 오, 이렇게 3차식을 세웠어. 근데 1 대입하면 1 나온다고? 네, 1 대입했더니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 대입한 값이 2? 알파만 구하면 되겠네? 알파가 누구지? 네, 1 대입하면 빵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px라고 하는 식이 x-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얘기구만. 근데 너한테 a, b, c 더한 게 필요하대? 네, 그럼 전개하면 되겠네. 전개했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1창이 플러스 2x 플러스 5x 7, 상수항이 마이너스 2분의 5 a의 값이 누구라고요? 2분의 2, c는 2분의 5,
이 세 개 모두 더하래요. 14. 할만했죠? 네. 네. 근데 지금 스텝 3가 이 정도 난이도였으니까 앞에 건 더 쉬울 것 같아. 그러겠죠? 네. 자, 다음 챕터 쪽수 좀 불러주실래요? 200, 200부터 223이요. 200부터 223까지. 하나 더 있었나? 196, 220. 뭔가 이상하다. 쪽수가 안 맞다. 아, 200부터 223이라고 했는데 쌤이 220을 폈구나. 자, 1차 연립 방정식도 있고 1차, 2차 섞여져 있는 연립 방정식도 있고 2차고 2차 연립 방정식도 있거든. 문제집세는 한 챕터지만 개념세는 지금 두 개 챕터로 구분해놨네.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요. 학교 진도는? 지금 그 고차 방정식 수업 1시간 남았어요. 네. 자, 연립 방정식은 여기 앞에 뭐 쓸데없는 말이 잔뜩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이거든? 1차 식끼리 연립하는 건 중학교 1학년 문제인데, 아니, 중학교 2학년 문제인데, 다시 한번 또 하게끔 합니다. 교과서에는 1차 연립 방정식은 몇 문제 없는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지금 안 풀어줘도 너 할 수 있을걸? 이 정도 수준은? XYZ에 대해서 문제 연립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개수의 값이 121, X들은, Z의 값들은 112, Y만 다 111인 것 같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할 생각이야. 기억식과 니은식을 더해서 Y를 소구하려고 하고, 기억식과 디귿식을 더해서 Y를 소구하려고 해. 그럼 첫 번째 두 개 더해주면은, 4x, 첫 번째, 세 번째 거 더했더니, 2x, y, 아, 4. 이제 두 개 연립하면 되겠네? 네. 연립하는 방법은 대입법도 있고, 앞에 개수를 맞춰가지고 빼는 방법, 뭐 빼기도 하기도 하는 방법이 있지? 쌤이 이거 두 개를 두 배 해주려고 뒤에 거를 두 배 해주고 있거든? 이 첫 번째 거랑 이 세 번째 거 두 개를 더 해줄 생각이야. 네. 그럼 7x의 값은 14니까 x의 값은 2, x가 2였을 때 z의 값을 구할 수 있나? 네. 네. 2하고 0의 값을 여기다 대입할까? y는 마이너스, 요게 지금 x, y, z의 유일한 순서상 한 개네. x는 누구, y는 누구, z는 누구. 순서상 하나입니다. 두 번째 연립방정식은 x 앞에 숫자 112, 131, 154, x를 없애는 게 제일 편리하겠다. x를 없애려면 기억도 두 배를 해주고 니은도 두 배를 해서 더하기 빼기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기억을 2배 했더니 2x 플러스 2y 빼기 2z의 값은 12. 이거 두 번째 거는 2x 마이너스 6y 10z 4. 마지막 거는 그대로 썼습니다. 먼저 이거 두 개 빼버릴까? 이거 두 개 빼주면은 마이너스 12Z 8 이거 두 개도 뺄까? 마이너스 7만 플러스 14Z 첫 번째 거는 선생님이 4로 약분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건 7로 약분이 되지. 네. 근데 개수가 안 맞잖아. 개수가 안 맞네. 먼저 4로 약분했더니 2y-3z는 2. 이건 7로에 마이너스 7로 나누기 할까? 마이너스 7로 나누기 했더니 마이너스 y의 개수를 맞출까? 네. 2배에서 2y-4z는 마이너스 2. 이거 두 개 빼려고. z는 4. z한테 4를 여기다 대입할까? 그랬더니 y는 7 y하고 z의 거 여기다 대입하려고. x는? 3 네, 이것도 한 쌍만 나오네요. 이런 연립 방식은 중학교 문제고 고등학교 시험에는 잘 출제하지 않아. 그런데 이런 경우는 중학교 때 이것도 배우긴 했거든? 중학교 때 배우긴 했는데 중학교 때 시험에서도 나왔어. 근데 고등학교 때는 별로 그닥 중요하진 않지만 어떤 문제를 풀 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x 앞에 것끼리 나누기 한 거랑 y 앞에 것끼리 나누기 한 거랑 상수항끼리 나누기 한 거 뭐 이런 게 다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배웠어. 그러면 두 식은 같은 식이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고 배웠고 x 앞에 것끼리 나누기 한 거랑 y 앞에 것끼리 나누기 한 건 똑같은데 상수항끼리 같지 않았을 때는 맞아요.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네.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 유형이거든? 자, 먼저 그런 문제 유형인지는 몰라. 몰라서 세개식에서 없애기 제일 쉬운 거는 z값이 없애기 제일 쉬운 거 같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려고 해. 두 번째 거에서 첫 번째 거 빼는 중이거든? 됐어요? 네. 이번엔 두 번째 거에서 세 번째 거를 빼줘볼까? 네. X 마이너스 3 4 근데 이 첫 번째 거에 두 번째 거 이거 연립한 게 2로 약분이 되지. 2로 약분해주면 2로 나누기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이 식과 이 식은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니? 네. 2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 4분의 4가 다 똑같아. 그러면 우린 더 이상 풀지 않고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답을 하고 끝냅니다. 자, 그 다음 녀석은 제일 없애기 쉬운 걸 찾아봤더니 112, 121, 211 이래서 두 배는 해야 되겠다. 어떤 문자를 없애고 싶나요? Z Z? 네. 그럼 니은에 있는 식을 두 배를 해야 되겠네? 디귿도 두 배하고 니은 두 배하고 있습니다. 디귿도 두 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 두 개 더하려고요. 더했더니 3x-3y가 12? 이거 두 개도 더하려고요. X 마이너스
근데 이거 약분하게 되면 x-y는 4니? 이거 약분했더니 x-y는 똑같은 x-y인데 다른 값이 나와? 그럼 더 이상 풀지 않습니다. 왜냐면 1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은 똑같지만 2분의 4는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하고 끝내는 거죠?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중학교 때 나왔던 거 복습만 했고요. 학교 시험은 거의 출제되진 않습니다. 특수한 꼴의 연립방정식 이런 것들 혹시 알고 있나? 연립방정식 문제를 풀 때 세 개의 식을 한꺼번에 더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 이 세 개는 두 개 따로 하지 않고 세 개를 한꺼번에 더하기. 세 개를 한꺼번에 더해서 세 개 합한 값이 누군지 안다면 첫 번 식 같은 경우가 x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거 하면 1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2라서 이거 세 개가 2라서 얘는 마이너스 1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세 개 한꺼번에 더해서 구하는 연립방식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 한 겁니다. 또 이런 형태도 있다고 하네?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세 개를 곱해서 푸는 문제도 있어. 셋 다 곱하기. 셋 다 곱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XYZ의 값이 나오고 그때 XYZ 따로따로 구하는 방법. 이거 세 개 곱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두 개 곱한 게 2라며. 그러니까 Z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인 거죠. 네. 네. 세 개 모두를 한꺼번에 곱하는 방법 또는 세 개 모두를 한꺼번에 더하는 방법도 연립방식 풀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현 이런 내용도 중학교 거고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 2차식이 들어있는 연립방정식이 주로 이제 고등학교 때 하려고 하는 거거든. 2차식이 있는 걸 고등학교 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은 하나가 1차식이고 하나가 2차식이죠. 하나가 1차고 하나가 2차면 최대 두 쌍의 해를 가집니다. 근데 이건 둘 다 2차니? 둘 다 2차면 최대 4쌍의 해를 갖습니다. 둘 다 1차였을 때는 한 쌍해를 가지거든. 1차하고 2차가 있으면 두 쌍해를 가지고 많으면 두 쌍이고 그것보다 적을 수는 있어. 2차고 2차면 최대 4쌍해를 갖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숙제는 개념센 수학 뒤에 연습 문제까지 끝내오시고요. 개념센 수학 거기 아까 스텝 3 풀었던 거 있잖아. 그거 끝내오시고 문제입센 수학은 오메가 문제까지만 풀어오세요. 네. 네, 잘 가세요.